지금부터는 예측 AI 연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로 제품을 설계할 때 다음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X는 설계를 의미하고요. Y는 공학적인 성능을 의미하고 G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X라는 고차원이 있으면 이것을 딥러닝 인코더로 저차원 G의 상태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압축을 한 후에 다시 복원을 하면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G 압축된 공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AI 기반의 성능, 예측, 그리고 AI 기반의 설계 생성, 그리고 AI 기반의 최적 설계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 X와 Y 데이터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Y는 fx라는 성능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후에 생성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생성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생성 모델에서는 아웃풋이 x입니다. 그리고 인풋이 g입니다. 여기 축소된 레이턴트 공간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g를 넣어주면 이제 x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적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최적 설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전통적인 옵티마이저로 최적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딥러닝으로 실시간으로 역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옵티마이저로 설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타겟을 주면 생성을 해서 생성한 값을 예측 모델에 넣어 주어서 나오는 예측 성능과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는 G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겟 성능을 만족하는 G를 다시 생성 모델에 넣어주면 최적화된 X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설계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아예 생성 모델에게 타겟 자체, Y 자체를 컨디션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Y에 대해서 최적화된 X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I 기반의 설계 연구는 X가 아닌 G라는 저차원을 이용한 최적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 AI 기반 성능 예측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살펴볼 만한 이슈들 4가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예측 AI 모델을 또 선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인풋이 어떻게 되는지,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을 고려하는지, 복잡성이 어떻게 되는지, 멀티피델을 고려하는지 등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설계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돼 있다. 그럼 인풋을 파라미터화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난이도가 하이입니다. 위쪽은 난이도가 하이인 거고 아래쪽은 난이도가 상인 건데 예를 들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할 수 없는 지오메트리인 상태가 있겠죠. 메쉬로만 표현이 되어 있거나 포인트 클라우드로만 표현을 할 수 있는 등등으로. 그리고 아웃풋이 스칼라 밸류인 경우에는 쉽고요. 필드 값인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필드 값인 경우에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예측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스태틱한 경우에는 한 타임 시점을 예측하니까 쉽지만 다이나믹한 상태, 모든 시간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측하려고 하는 게 하나의 파트다, 단품이다. 그러면 좀 더 쉽겠죠. 하지만 어셈블리다 라고 하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학습하려고 하는 게 싱글 피델리티다. 예를 들어 CA 데이터거나 테스트 데이터다. 그러면 쉽겠지만 그 CA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학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멀티 피델리티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 아래 일단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이슈는 차원 축소 디멘셔널리티 리덕션과 필드 예측입니다. 우선 차원 축소를 이용한 예측 모델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디자인 스페이스 X와 리스폰스 스페이스 Y가 그러니까 퍼포먼스 스페이스 Y가 있으면 X에서 바로 Y로 가는 그런 예측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X와 Y가 고차원일 때는 잘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X가 고차원 데이터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차원 축소를 X에서 차원 축소를 해서 Z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Z로 가서 차원을 축소한 후에 그 Z에서
Y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경로 찾기 문제처럼 X에서 Y로 가는 게 아니라 X에서 Z로 축소한 후에 다시 Y로 가는 겁니다. 혹은 내가 Y가 굉장히 고차원이다 라고 하면 Y를 또 W로 축소를 시켜놓고 다시 W로 간 후에 X에서 W로 가고 W에서 Y로 가면 예측이 가능해지겠죠. 혹은 이렇게 reduce then design space와 reduce then response space가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3단계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데이터의 상태에 맞게 다음과 같이 예측 모델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원 축소를 했을 때 또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차원 축소와 예측을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건 뭐 재료입니다. 재료의 이미지를 차원 축소를 다음과 같이 하면 축소하고 다시 복원을 하면 복원이 되겠죠. 그럼 이 축소된 공간은 이 이미지를 잘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피처들을 뽑게 됩니다. 근데 공학 설계에서의 문제점은 실제 이 피처는 그냥 단순히 이미지를 복원하기 위한 피처가 아니라 공학적인 성능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피처여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공학적인 성능에 관련된 피처를 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이 다음과 같이 축소된 공간에다 리그레서를 하나 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공학적인 성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에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동시에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 형상을 잘 이해함과 동시에 공학적인 성능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의 부족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X와 Y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반대로 이제 X는 많은데 Y가 없는 경우가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벨 값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이 X를 차원 축소를 다음과 같이 한 후에 그 차원 축소된 공간에서 리그레서를 달아서 예측을 하면 좀 더 예측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과 차원 축소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차원 축소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요. 일단 스트레스 필드를 예측한 사례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빔을 형상을 이미지화하고 또 내가 힘을 주는 곳에 X방향과 Y방향의 힘을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또 바운드리 컨디션 어디가 고정이 돼야 되는지를 이미지로 표현한 후에 그것을 입력으로 넣어서 차원을 축소하고 축소된 차원을 다시 복원을 해서 스트레스 필드 값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 어떤 내가 가진 설계 문제를 어떤 식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할까라는 건 이제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플로우 필드를 예측한 사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에어포일을 뒤에서 배우겠지만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인드 디스턴스 펑션이라는 것으로 이제 바꾸어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거리 함수입니다. 거리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값을 입력으로 넣어주고 차원 축소를 일단 한 후에 축소된 공간에 또 내가 갖고 있는 설계 어떤 환경 변수들 마크 넘버나 레놀즈 넘버나 이런 것들을 넣어줘서 다시 이제 복원을 합니다. 다시 복원을 했을 때 복원된 값이 내가 원하는 플로우 필드 값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번엔 온도 필드를 예측한 사례입니다. 온도 필드 힛소스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온도가 분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힛소스가 이제 인풋이 되는 거고 템퍼러처 필드가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또 차원을 축소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하게
여기서 여기로 가는 y는 fx를 예측하지 않고 한번 이렇게 축소를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축소를 해야 중요한 피처들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측이 더 잘 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연구는 좀 재미있는 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는데요. 어떻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냐면 x와 y 얘를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x들끼리의 차이 그리고 내가 가진 y들끼리의 차이 그런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이 생기겠죠. 그 차이 값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 값이 들어가면 차이 값이 예측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그런 또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례입니다.